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인계점이 임박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인도에서 모델 2를 생산한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 49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중립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잣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에 빠져있던 한두 달 전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뜨겁냐?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매번 아침에 그 시장을 체크해 보면요.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가 혼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또 도지가 공무원들 자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언론들이 또 부추기고 있죠. 지금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러한 딱 49, 50은 중립 구간이라는 건요. 시장이 뭔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시장이 계속 횡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매크로 이슈가 또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결이 되면요.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게 던져줄 것들이 시장은 또 삽시간에 변화되고 빠르게 재밌게 이제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도요.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게 지금 속전속결로 하는 이유가요. 질질 끌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이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한 것들이 결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요. 시장은 또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불마켓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닝 시즌이에요. 자, 어닝 시즌에서 현재 발표되어져 있는 영역들을 보니까요. 8 of 11 sectors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섹터 중에, 분야 중에 8개의 섹터가 현재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핏 마진이 마진 자체가 전부 다 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다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지점이죠. 여러분, 이 불마켓이 꺼지고 시장이 무너지려면요. 기업들의 이 영업이익이랄지 기업들의 마진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전체 섹터로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 11개가 지금 공개됐다라면은 여기서 6개, 7개가 전부 다 안 좋다라고 할 때는 자, 그럴 때는 시장에 이제 이 청신호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문제 신호가 이제 이 깜빡이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조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 공개되는 거 보면요. 8 of 11 섹터입니다. 이번에도 빅테크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미국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 불마켓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이 실적들이 전반적인 그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 흐름이 좋은 것들이 전부 다 AI 관련된 거잖아요. AI는요, 지금 현재, 이 AI에 대해서 보여줄 때 실적이 바탕이 안 되면은 AI에 대해서 거품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지금 기업들이 실적을 내면서 AI를 나가고 있다. 특히 이제 AI 쪽은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오늘 1부 때도 봤지만 어마어마한 캐시플로우가 있죠. 애플부터 시작해서 애플도 100조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프리 캐시 플로우가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게 쌓여가니까 그런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배당 주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AI에다가. 그러니까 사실 뭐 메타도 그렇고 인공지능에 지금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광고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러한 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는 지금 당장 막 큰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빅테크들이 투자를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엄청난 그 캐시플로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견고한 거죠. 계속 늘고 있잖아요. 투자도 엄청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안 했다라면요. 그냥 약하게 갔다라면은 훨씬 더 마진이 좋았겠죠. 수익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소위 말해서 20만 개 XAI 쪽으로 했지만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10만 개짜리를 그걸 현재 투입했잖아요. 그게 다 투자거든요. 그 테슬라에겐 사실 그런 투자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결국은 자율주행이 점점 더 좋아져서 이게 이제 올해 로보택시가 되고 그리고 또 이걸 라이센싱이 되고 앞으로 이 자율주행을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요.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정말 많다고 그랬죠. 이 크리에이티브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실적 발표 내용이 정말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슨 그룹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Why he believes that the bull market still has life left in 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ull market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닝이 받쳐주게 되면 당연히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인텔 소식입니다. 자, 천하의 인텔. 과거에 9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름 잡았던 인텔. 인텔을 사실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성이 그렇게 목표를 잡고 나아가던 그때가 새록새록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천하의 이 인텔도요. 이번에 제가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두 개의 회사가 분할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브로드컴하고 타이완의 TSMC입니다. 이 두 개가 separately 가져갈 거라는 거죠. 회사를 스플릿 한다라는 거예요. 쪼개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 소식이 나오면서요. 인텔 주가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하루 만에 그냥 16%가 뛰어올랐어요. 이건요, the best day since March 2022입니다. 2020년도 3월달 이후로 최고의 한 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이 급등한 건요, 가장 최고의 최근 들어서 상승인데, 자, 이게 지금 브로드컴하고 타이완이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그때도 제가 살펴드렸지만 이 브로드컴이 인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TSMC 타이완 업체가 미국의 이 인텔의 반도체를 또 인수해 간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용인하겠냐라는 거야. 얼마 전에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그 미국의 철강 회사에 대해서 일본이 가져가려고 인수를 하려고 하니까 막았잖아요. 바이든도 막았고 트럼프도 막았죠. 특히 이제 트럼프는 더 강력히 막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니네가 투자하는 건 괜찮아 라는 거야. 그러나 완전히 사서 바이아웃 하는 건 안 돼. 이렇게 이제 막았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철강이라면요. 자, 근데 이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만 업체인 TSMC가 인텔을 가져간다? 물론 지금 두 개가 나눠지고 있는 영역이 브로드컴은 디자인하는 영역, 이게 이제 굉장히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케팅 쪽에 가져간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타이완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부분을 이제 가져가려면 생산 기지들 있죠. 그 부분들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생산 기지마저도 안 돼라는 사인을 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만약에 그 생산 기지를 미국 쪽에서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 생산 기지를 딴 데 안 가지고 미국에서 가져간다면 인수해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칩 디자인과 이 마케팅 쪽은 브로드컴이 가져가니까 지금 어쩌면은 이제 타이완만 견제할 수 있는데 만약 공장을 그대로 여기 두고 가져간다면 트럼프가 괜찮게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지금 인텔이 AI 시대에 삼성이 뒤처지는 것처럼 인텔도 뒤처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2024년도에 60%나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29%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회복한 거죠. 그 쓰러져가는 고목나무도 미국에서는요, 그 오랫동안 제법 버팁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인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이 브로드컴이나 타이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회사로도 인수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요. 인텔에게는 호재죠. 그러니까 인텔이 이렇게 분리해서 미국 쪽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 그러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은 이게 안 되면은 뭐 지금 이 다른 회사들도 인텔을 현재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쪽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반도체 쪽은 어차피 지금 미래의 먹거리 잖아요. 충분히 통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천하 인텔이 이 브로드컴하고 TSMC 인수에 이렇게 이 소위 주가가 오르는 건요. 정말 낯설어요. 정말 낯섭니다. 천하를 다스리던 인텔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브로드컴이나 TSMC가 인수한다라고 하는 건요. 삼성에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삼성에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이 소위 말해 챌린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요, 잘해야 돼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삼성이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삼성이라는 제국도 무너질 수가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AI 시대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여러 나라들의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저께인가요? 그때 호주 소식 다뤄드렸죠. 호주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가도 내려가고 있지만 호주의 경기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호주 경기도 뭐가 돼요? 이게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적당히 부양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호주도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4년 만에 침묵을 깨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자, 바로 그 옆 나라인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는요, 호주보다 더 심해요. 뉴질랜드는 지금 호주보다 과거에도 계속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금리를 또 내리는데 무려 4번 연속으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straight cut이거든요. 자, 이번에 얼마를 내리냐면요. 50 basis point입니다. 0.5를 내려요. 자, 0.5를 내려가지고 지금 3.75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4.25였겠죠. 그래서 지금 0.5%나 내렸다? 꽤 많이 내린 겁니다. 보통 0.5씩 내리는 건요. 이거는 사실 빅컷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경기가 정말 안 좋다라는 신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0.5씩 내리면요. 보통 이게 좀 안 좋을 때 그렇거든요. 더 안 좋으면 막 0.75씩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0.5까지 내린다? 호주는 0.25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그나마 좀 버틸만한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자체가 생각보다 더 빨리 식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3.75? 그 전에 4.25였으면요. 좀 높아요. 미국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잖아요. 사실 지금 더 빨리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주된 이유는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식어가고 있다. 이런 지금 계속 어려움들이 호소가 나오다 보니까 4번 연속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요. 파란색으로 하다 보세요. 2.2%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데이터 최종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2.2%로 마감했거든요. 2.2%면요. 물가 모두 2%대 보고 있는 것이 거의 이제 목표 주가에, 목표 인플레이션 숫자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에 이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프라이스 그로스, 이 물가도요. 기본적으로 이게 떨어진 게 7 of the last 8 quarter니까 지난 8쿼터 중에 7번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요, 2%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중앙 정부는요, 그 시점 잡기가 만만치 않지만 어찌됐건 경기가, 물가는 내려가되 경기가 식지 않는 그 어느 지점을 잡아야 돼요. 그거는 각 나라가 그 리더십들이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만약에 어떤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요.
그 디플레이션이요. 그렇게 되면 막 일본처럼 30년 동안 뭐 없어지는 그런 잃어버린 30년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거죠. 그냥 기업들이나 이 소위 그 경제 주체들이요.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제 되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 호주가 0.5%는 이 뉴질랜드 빅컷을 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요, 이 컨트리 그로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의 국가 성장, GDP가 year over year 해봤더니 지금 5분기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요, 위험한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게 이제 그 각 나라들이 계속해서 떨어뜨릴 수밖에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금리가 좀 높지만 1년 뒤를 보라 그랬죠. 그리고 또 그 다음 1년 뒤를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말 그리고 내년을 딱 시선을 두라고요. 그러면 아마 1%대 정도는 내려가 있을 거라고요. 충분히. 그때쯤 되면요. 그러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니까 한 3.5까지 내려가 주면 아마 모기지 금리가 한 5%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도 활발해도 그때는 아마 더 활발하게 시장이 이제 움직여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번에, 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 박스뉴스에서 이 인터뷰했다. 거의 1시간 분량 이상의 그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것이 공개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머스크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굉장히 재미난 얘기였습니다. 투자에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했는데,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he가 이제 일런이거든요. 일런 has got some brilliant young people working for him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아주 젊은 새파란 젊은 친구들을 일꾼으로 다 뽑지 않았습니까? 도지 안에다가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막 20대에 아주 그 기술이 소위 말해서 컴퓨터를 정말 잘 다루는 친구들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머스크와 함께 현재 잉여 인력들 그리고 미국 정부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막 정부에서는 이 젊은 애들한테 우리의 이 소위 목숨을 여기다 맡겨놔야 되냐고, 우리의 그 일자리의 생명을 이 어린 친구들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되냐면서 비판은 많은데, 자, 그러한 비난 자체는 웃긴 거죠. 사실 도지는 정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만 보는 것이지, 뭐 그걸 보고 나이를 보고 뭘 보고 교육을 보고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 많은데도 일을 잘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이가 젊은데도 일을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학벌은 엄청 좋은데 일은 정말 안 해요.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학벌이 안 좋은데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어요. 실적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 킵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머스크의 그 관점이 그런 거잖아요. 테슬라 직원 뽑을 때도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 그냥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열정이 있느냐, 패션이 있느냐, 정말 이 목숨 걸고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똑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하는데, 근데 트럼프 말이 더 웃깁니다. 젊은 친구들이 머스크와 함께 일하는데 that dress much worse than him actually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건데, 야,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보니까요, 야, 얘네들은, 이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최악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Dress much worse than him, actually. 머스크도 사실 옷 정말 대충 입잖아요. 그냥 뭐 티 하나 걸치고 있거나 뭐 진짜 대충 입지 않습니까? 뭐 머리가 뒤에 달라붙어 있거나. 그러면서 머스크처럼 옷을 정말 못 입는다라고. 근데 그 친구들 다 그렇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just t-shirts. 그 도지에 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그냥 소위 티셔츠 하나 입고 막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보다 옷을 더 못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머스크가 좀 차려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많이 얘기했겠죠. 야, 너 백악관에 오고 너 이러는데 좀 잘 좀 입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트럼프는 그래도 돈을 가지고 막 자기 꾸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워낙 쇼업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랑하는 걸요. 근데 머스크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대충 뭐 이렇게 그냥 뭐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하도 이제 야, 너 대통령하고 일하는데 참모진들이 얘기했겠죠. 야, 좀 올 때 기자회견이랄지 뭐 좀 파티장에 올 때 좀 그래도 좀 차려입자 이렇게 해서 그나마 좀 차려입은 거예요. 근데 보통 때 파티장 가도 그냥 뭐 대충 가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그런데도 빛이 나요. 왜요? 머스크니까. 근데 트럼프 얘기한 거 보세요, 여러분. 초록색 동그라미 친 거 보면 야,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이 머스크랑 같이 일하는데 자기보다 더한 놈들 뽑아놨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놈들. 그게 이제 바로 옷을 너무 못 입는다. 근데 딸랑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컴퓨터 붙잡고 이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제 용어로 바꾸면요. 난닝구 입고 지금 일한다라는 거예요. 난닝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모을 때까지 투자해서 자산을 계속 모아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뭐 운동하고 나갈 때 운동 뭐 조깅하러 나갈 때 뭐 나이키 입고 뭐 신발도 나이키 신발 위에 옷도 나이키로 쫙 빼입고 나가지 말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뛰러 나갈 때 조깅할 때는 그냥 난닝구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뭔 여러분들이 나이키를 입고 다닙니까? 돈도 그런 거 비싼 거 사가지고요 돈 못 모아요. 돈을 어느 정도 이 자산을 모을 때까지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뭐 난닝구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이것처럼 티셔츠처럼요. 그 사실 머스크도 티셔츠만 입고 인터뷰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제 바닥에서 잤는지 뒷머리 달라붙어 가지고 인터뷰하는 경우도 많아요. 수염도 안 깎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화면에 나오는 거 머스크 제대로 꾸민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머스크는 빛이 나요. 왜냐? 머스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난닝구 입고 다니고 티셔츠 입고 다니고 파티에 대충 그냥 정말 형편없이 입고 오더라도 여러분 머스크를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머스크는 세계 1등 부자인데요. 그러니까 벌써 관심 분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냥 걔네들 티셔츠만 입고 있더라고. 난닝구만 입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옷도 대충 입는다.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보통 좀 껴입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You don't know they have a 180 IQ라고 합니다. 야, 근데 너 모르지? IQ가 180 정도 되는 이상 애들이라는 게 걔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가 똑똑하고 트럼프는 철저하게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치를 보는데 IQ가 180이면 천재만 모인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다 지랑 비슷한 사람만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머스크는 뭐만 보겠어요? 딴 거 안 봐요. 열정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 잘 다루고 하면 그 능력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뽑아놓은 애들이 전부 다 그냥 트럼프가 방문해도 티셔츠 딸랑 입고 인사하고 뭐 hey 왔어요 뭐 hey how are you 뭐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이 머스크나 이 머스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소탈하고 사치 안 하고 이런 것에 트럼프는 오히려 그런 반대의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요, 머스크가 정말 맨날 차려입고, 정말 멋있게, 정말 스팟라이트를 받고, 정말 그렇게 사치스럽게 다니면 트럼프가 좋아했을까요? 트럼프가 안 맞아요. 왜냐면 트럼프도 과시하고 쇼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렇게 최고 부자인데 소박한 모습에 반하는 거라고요. 근데 똑똑해요. 부자예요.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랑 그게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도지에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티셔츠 난닝구 입고 이러는데 언론에서 비판하는 걸 돌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머스크가 데리고 일하는 젊은 친구들 비판하는데 걔네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일의 성과만 본다고. 니네 다른 건 안 본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옷 입고 일하는 거 보라. 머리는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냥 목표만 보고 간다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레거시 미디어에서 도지 때문에 머스크랑 트럼프가 깨진다 이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머스크를 보면서 진짜 다른 세계에 있는 친구인 거죠. 이 어떤 다른 세계, another level에 있는 거고, another anima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둘은요, 이런 부분에서 잘 맞고 길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난닝구만 입고 일하는 이 머스크의 똘마니들.
머스크의 아이들 보세요. 이거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 이런 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 좋은데 난닝 거 입고 댕겨요. 그냥 뭐 티셔츠 얇구진 거 입고 댕겨요. 여러분 멋있지 않나? 이런 게. 그러니까 머스크가 멋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아, 뭐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 정말 이런 그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는 사람. 아, 이런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아름다운 찌질함이라고. 아,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머스크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지금 인도 내부에서, 인도 언론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요,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세우려고 현재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테슬라 판매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이어링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홈페이지도 나오는데, 인도에서 세일즈 퍼슨이랄지 서비스 센터에 일할 사람들에서 지금 이제 그 시니어급들을 이제 뽑거든요. 그 사람들 뽑고 나면은 이제 그 밑에 사람들도 뽑겠죠. 이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일단 테슬라 차를 수입해서 그것을 이제 팔아서 이 반응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얼마만큼 팔리는지. 자, 그런 걸 보면 적어도 인도에 공장을 세울 때는 이 소위 말해서 인도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걸 밖으로 보내는 거는 중국에서만 해도 충분한데 중국도 보면은 중국의 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보면 중국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도 인구는 많은데 과연 인도의 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줄 만한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인구가 그런 것들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거 하자니까 뭐 또 인도에서 그런 거 거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공장 세우지 않으면 테스트 못해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인도 쪽에서 벌써 테슬라가 땅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Searching for land in India to build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plant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서비스 센터가 아니고요. 제조 공장, manufacturing plant입니다. 기가 팩토리죠. 그러니까 테슬라 차를 제조하는 공장 부지를 벌써 설칭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 안에서 뭐 이 테슬라가 들어온다 그러면 들썩들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인도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마르샤트라라 그러거든요. 자, 마르샤트라가 아마 이 회사 테슬라의 첫 번째 부지가 될 건데 한번 보시면요. 어디냐면은 자, 아래쪽에 인도 보이시죠? 인도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또 이 체크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인도의 해안가를 끼고 있거든요. 이 주가 바로 마샤트라고 하는 스테이트예요. 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인도의 바닷가를 끼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공장 부지를 이쪽에 하려고 하는데 이 부지는요. 이 지역은 옛날부터 유력 후보지였어요. 여기가 많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여기에 있고 공장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부품 업체들이 이제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공장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품 업체들에게 테슬라가 주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군들이 형성돼 있어야 테슬라도 좋은데 그곳이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발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자, 이 바다를 끼고 바로 이제 인도양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보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중동 지역도 중동에 부자들 많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이랄지 이거 다 커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 인도에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호주잖아요. 그러니까 호주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도는 미래에 당연히 테슬라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거 좋은 소식인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멕시코 공장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자, 멕시코 공장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거든요. 자, 멕시코에다가 원래 저렴한 차, affordable car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일단 보류에 들어갔죠, 공장을. 근데 지금 인도 공장이 이렇게 공장을 짓겠다라는데 이 소식이요. 사실 인도 총리 이번에 모디 총리를 만났지 않습니까?
둘이서 딱 그 정상회담처럼 만났잖아요. 근데 모디 총리가 정말 머스크에게 손을 붙잡고 제발 좀 와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했는데 모디 총리가 굉장한 파격적인 조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막 밀리고 있는 막 그 서로 밀고 당겼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어요. 파격적으로 해준 것 같아요. 중국 정부처럼요. 자, 그러니까 이 모디 총리가 많은 부분을 해결시켜 준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으로서.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모디 총리와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벌써부터 저렴한 자동차를 인도에서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 경제가 중국보다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더라도 인도 경제가 지금 사실 중국보다 한참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말 그대로 2만 불대 이런 저렴한 차를 만든다라면 이거는 승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저렴한 중국 차들이 없으니까 인도 시장에 테슬라가 저렴한 차를 찍어서 만든다면 인건비가 일단 싸니까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들이 어떤 방향들이 나오냐면 멕시코가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인도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만든 걸 미국으로 들여온다? 관세를 때려 맞겠죠. 25% 이렇게.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관세 트럼프 시대 때를 생각하고 앞으로를 보더라도 굳이 이 관세 두들겨 맞는 멕시코 공장에다가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인도에다가 해버리면 차라리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건비도 뭐 멕시코보다 더 싸잖아요. 워낙 인도가 인건비가 더 쌀 거니까 아주 인건비 저렴하게 해서 이쪽에다가 저렴한 자동차, 어포러블 카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유럽에도 보낼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좋죠. 자, 아무튼 인도 시장이 앞으로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짓는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는데 이 저렴한 자동차를 여기서 생산할 것이다. 이런 분석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 에너지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요, 네덜란드에, 자, 2027년도까지 메가팩 컨트랙 어마어마한 규모를 맺었습니다. 자, 그 규모가요, 값어치가 무려 3억 6,600만 불어치입니다. 막대하죠? 자, 보통 테슬라가 한번 호주나 이런 데서 계약을 하게 되면요, 보통 뭐 2억 달러, 4억 달러, 5억 달러씩 했거든요. 옛날에 그 200만 불 할 때, 가격이 높을 때는요, 보통 하면 그냥 5억 달러 기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3억 6,600만 달러니까 뭐 사이즈가 굉장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큰 메가팩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네덜란드 지역 여러 지역에도 공급되겠죠. 자, 그래서 네덜란드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만 개의 가정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20만 개면요, 막대하죠. 이게 거의 100만 명급입니다. 그러니까 20만 개면 보통 한 가정에 4명이라고 치면요, 이게 거의 8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80만 명은 거의 인구 100만인데 100만 도시예요. 대전이 100만 정도 됐죠. 거의 뭐 대전에 육박하는 그런 도시라고요. 한 도시를 먹여 살리는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잘 되게 되면요, 앞으로 뭐 여러 지역에 메가팩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가팩은요, 뭐 장소가 제한이 없어요. 지금 무제한이에요.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수요처럼요. 그러니까 메가팩 에너지 쪽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중국도 같이 달려준다면요, 테슬라 에너지가 꾸준하게 올해도 한 50% 이상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럴 가능성들이 계속 보입니다. 아무튼 테슬라가 또 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